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존 오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살면서 피했어야 될 사람들, 지금 와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자, 1번 뭐냐, 은근히 작게 요구하다가 나중에 크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1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큰 거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작은 걸 조금씩 요구해. 그러니까 한번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막,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호의라고 생각해, 이거를. 근데 이게 저 사람은 그걸 호의라고 생각하지 안 하고 점점 더 큰 걸 요구한다, 나중에.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 이 사람들이 고마움이 없어요. 고마운 줄 몰라. 넌 당연히 해줘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의 대처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작은 요구에도 딱 선을 그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말에 자기가 당직이야, 토요일 아침에 나와야 돼,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골프 치러 간다고 저한테 좀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호의란 말이에요. 저도 스케줄이 있었지만 네 할게요. 가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고마운 줄 몰라. 그냥 얘기 한마디나 뭐 요 정도 했으면 내가 힘들 때 좀 더 카바 쳐주고 이러겠다는 차원에서 나는 호의를 어떻게 보면 낸 건데, 그 사람 기억도 못한다. 결국에 나중에 더 크게 요구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칼을 꽂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다 된다고 했던 간제비들 제일 조심해야 돼. 같이 일을 하는 이런 단계에서 초반에 이 사람들 특징이 문제 없다, 다 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막상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일이 터져. 근데 발을 빼, 이때. 그러고 책임을 안 줘. 그래서 애매하게 괜찮다고, 나만 믿어, 이건 내가 제일 잘해,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오히려 가는 처음에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시간이랑 돈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이 간제비들이랑 엮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빠개지고 두 개 다 손해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어떤 게 좋다고 보냐면, 자신감은 있을 수 있어. 단 이런 거지, 내가 이거를 해줄 수가 있고 대신 너도 약간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아레나를 명확하게 좀 주거나 진행하면서 이런 중간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으면 괜찮아요. 확장해서 얘기하면 연애, 결혼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배우자, 이런 이성을 잘못 만나면 막심한 손해가 저한테 끼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번 중간에 물음표가 떴던 사람. 대화나 행동에서 진짜로 이게 된다고? 뭔가 이상한데 이게 물음표 딱 뜨는 사람들이 있어. 이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나 그게 2회 이상 반복된다. 왜냐하면 물음표는 경보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십만 년간 우리가 진화를 해오면서 뭔가 쎄함을 느낀다는 거는 엄청난 높은 확률로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잘못 만나면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시간과 돈이 날아갑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갑자기 뭐 가족 요구를 해. 물론 뭐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 있지. 근데 같은 가족을 나한테 뭐 좀 디스한다? 이런 건 사실 물음표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로 뭔가 그 사람 전체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다. 소위 얘기하면 가족욕도 하는데 누구 욕을 못 하겠어. 이런 물음표가 순간순간 떴던 사람들 일 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늘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피해자인 사람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내가 잘못을 한 게 없고 제가 잘못했고 나는 피해를 입었어, 나만 불쌍해,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높은 확률로 너가 나중에 가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결국에는 엄청난 이 에너지를 결국 이 사람한테 빨릴 거다. 왜냐면 이 사람 피해자고 주변 사람 다 가해자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도 결국엔 조만간 뭐가 되냐, 가해자가 된다.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이게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좀 깔려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책임 회피해요. 주변 다 피곤하게 만들고 에너지가 깎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개 더 있는데 우선순위로 딱 4개만 뽑아왔습니다. 4개. 누굴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해, 살다 보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굴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누구를 안 만나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될 경험, 이걸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거, 그러니까 오답을 안 찍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좀 피했어야 될 사람들, 제가 과거 10년, 15년 정도 돌이켜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 좀 만나보신 적 있나요? 뭐 있으시면 뭐 댓글로 공유해 주시던가, 뭐 5번, 6번 있다, 뭐 의견 주세요. 자, 더 많은 어떤 또 이런 함정 카드들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